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문제집으로는 119페이지를 피시고요. 그 다음에 제 프린트는 테마 2로 가겠습니다. 테마 2로 가시면은, 테마 2로 가시면은 효율적 시장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딱 세 가지예요, 문제가. 효율적 시장이 나오든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나오든가, 전보가치 계산인데, 작년에 전보가치 계산이 떴거든요. 제가 요거 차에서 땡긴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가치는 이 야매로 풀으셔야 돼요. 야매. 그래서 야매로 가셔서 이따가 그 빠른 계산에 대해서 작년 문제를 좀 빨리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거기 보시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자, 효율적 시장은 부동산에서 발전됐어요. 주식시장에서 나왔어요. 그럼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즉시 반영되죠? 이걸 무슨 시장이라고 한다? 효율적이라고 그래요. 효율적 시장. 자, 효율적 시장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강의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는 정상 이유만 없고요. 자, 이걸 넘어서는 초과연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들어볼게요. 자, 박스 가볼게요. 약성율적 시장, 중강성, 강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 시장은 어디 시장을 얘기하겠어요? 중강성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이에요? 그럼 완전 경쟁과 가장 부합한 건 뭐다? 강성이겠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을 강성이라고 하는데, 강성은 현실이다, 이론상이다. 완전 경쟁과 거의 부합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은 그냥요, 과거의 정보예요. 과거에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기술적이죠?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 이유. 초과는 얻을 수 없죠. 지금 보고 있나요? 과거로는 정상 이유만 얻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이유는 안 얻어요, 다 얻어요. 정상이윤 얻을 수 없다는 건 틀리겠죠. 근데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상 이상 이윤이 현재와 미래의 정보가 아직 공표가 안 됐죠. 그럼 현재 미래의 정보를 얻으면 무슨 이윤도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죠. 정상 이윤 이상.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약성이 초과이윤을 얻었다는 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약성 자체가 또 우리가 이 시장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럼 대부분 무슨 시장이죠? 중강성.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에요, 현재까지예요. 현재까지 하는 게 기본적이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까지 공표된 정보로 기본적으로 한다면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 이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죠. 근데 미래의 정보를 얻으면 무슨 이윤도 가능하다. 초과이윤. 강성은 현실입니까? 이론상입니까? 그럼 강성은 과거에요, 현재, 미래까지요. 미래. 기업의 내부 정보까지. 그럼 어떤 분석도 필요 없죠. 그럼 항상 무슨 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초과연. 꿀팁을 드리면 강성에는 초과연 나오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당구장 표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 출제 안 됐는데 현재의 정보로 자 현재 정보로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초과연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은 약성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약성 어디까지만 반영됐기 때문에 과거. 그래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딱 하나 어떤 성이다? 약성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정보로는 중강성은 정상 이윤만 획득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근데 약성이 초과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자체는 무슨 정보가 얻었기 때문에 현재 미래죠. 그죠? 현재 정보로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은 딱 어느 시장밖에 없다? 약성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게 당구장 표시가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문제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약성은 그냥요 과거까지만 반영됐어요. 현재 미래는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현재의 정보는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어려워요. 그냥이에요, 할당이에요. 할당. 자, 요게 이제 가장 어려우실 텐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 우리가 어느 시장에도 다 무슨 이유는 얻어요? 정상 이유는 얻죠. 정상 이유는 얻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얘도 정상 이유는 그냥이다 얻는다. 근데 무슨 이유는 얻을 수가 없어요. 초과 이유는 얻을 수 없고 어떻습니까? 투기가 발생하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다 똑같이 나눠 먹습니까? 나눠 먹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은행이자가 갑돌이가 투자해서 A은행이 만약에 2% 먹었다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연 12% 먹은 거는 10%에 더 초과율을 먹었죠. 할당이에요? 할당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 수익률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우리 지금 그냥입니까? 부동산 시장을 배웁니까? 부동산은 그냥요,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얘기해봐. 투기 발생 안 돼? 발생할 수도 있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할당이지 못하죠. 근데 할당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개발업자가 정보 비용을 들겠죠. 그럼 만약에 정보 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 들어갔는데 초과이윤도 1,000만 원을 벌었대요. 그럼 실질적으로 초과이윤이 생기지 못했죠. 그냥 할당일 수도 있어. 할당일 수도 있다는 거야.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그냥이다 할당일 수도 있다. 이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건 어떻죠? 같다면, 동일하다면 거의 할당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비용이 이제 기회 비용이거든요. 근데 조금 넓혀 볼게요. 자, 이 칠판 주개가 원래 1,000원이었어요. 원래 얼마였다? 근데 500원 싸게 있는 데를 가르쳐 준다면 정보 가치가 500원이겠죠? 그럼 공짜로 달라 그래요? 정보 비용을 달라 그래요? 달라고 하죠. 정보 비용을 100원만 줘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400원의 초과는 얻었죠. 그럼 400원의 초과는 얻었다는 것은 할당이다, 할당이지 못하다. 할당이지 못하죠. 자, 그러면서 점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사후 경쟁적이다 보니까 정보 비용이 올라서 500원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러면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고로 뭐와 뭐가 같다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로 끊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이 할당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정보가 공개됐죠. 그럼 정보 비용이 빵원이에요. 그럼 정보 가치도 빵원이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항상 할당입니까? 항상 할당이라도 맞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아까 불완전 경쟁 시장은 그냥요,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죠. 그럼 불완전 경쟁 시장은 존재합니다. 불완전 경쟁.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적겠는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그냥이다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존재하죠. 맞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정보 비용이 존재하더라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냥이다 할당일 수도 있다. 할당일 수도 있고 할당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할당이지 못한다는 것은, 자 보세요. 500원의 정보 가치를 얻기 위해서 정보 비용을 100원 냈다면 400원의 초과이 생겼죠. 그럼 이 저자가 값싸게, 그럼 값싸게 얻었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남들보다 싸게 얻었습니까? 그럼 분명히 초과인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럼 할당이지 못하게 될 찍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은데, 자 일단 가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항상 할당률 쪽이라는 얘기는 맞겠죠. 그런가요?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해요, 불완전도 할당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는데, 지금 할당의 개념이 더 큰 개념입니다.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 정보 비용이 없으니까 항상 할당이라는 건 맞죠?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껴 있습니까? 재밌게 갈게. 그냥 있어? 껴 있어. 다시 한번 어떻게? 그러면 이게 껴 있다는 거야. 누가? 불완전이. 그죠? 그럼 불완전도 그냥이야 할당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할당이 완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부동산 시장도 그냥이야 할당이 될 수도 있어. 그치? 아까 100원으로 1000만원으로 1000만원 초과를 얻었으면 얻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비용 수반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시장이 그냥이야 불완전 때문이야. 자 생각해보세요. 할당이라도 그냥입니까? 정보 비용은 존재합니까? 할당이 아니라도 존재할 수 있죠. 그럼 할당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한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나? 알아들어요? 다시 할게. 할당과는 상관이 있어? 불완전 때문에 그래. 불완전이지 할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은 시험 문제 불안전 때문이지, 자,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기하는 것은 초과인 때문에 해요. 그러면 초과인이 부동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해서 투기나 초과인이 발생했을까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했을까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이해 갔나? 자, 봐봐요. 여기는 투기가 발생해요? 안 해요? 여기도 안 하죠? 여기는 하죠? 그럼 투기와 발생해서 초과인이 발생했다는 건 불안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불안전이라도 그냥이야 할당일 수가 있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의 이번 할당률 쪽 시장이 5개로 나눠졌죠. 엑기스만 지금 넣은 거예요. 자, 가볼게. 할당은 무슨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정보 비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리죠. 절 봐요. 존재 안 해요? 존재할 수도 있어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도 그냥이야 할당이야. 할당이죠. 자, 여기 봐요. 완전은 할당이죠. 근데 할당이 완전 만약에 불안전도 껴있어.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완전은 할당이라고 하지만 할당이 완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그럼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하죠? 그럼 부동산 독점이라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정보 비용 수반 나오면 할당 찍으셔야 돼요? 불안전 찍으셔야 돼요? 투기와 초과에는 불안전 찍으셔야 돼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그쵸? 대답은 잘하십니다. 따라서 글씨는 거짓말을 못한다. 머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보 비용 수반에 비읍 들어갔죠? 그냥이요? 불안전에 비읍 들어가요. 그러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불안전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여긴 비읍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불안전 찍으면 돼? 안 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학원보다 빨리 풀어야 돼요. 그죠? 왜 그냐는 안 물어보니까 정보 비용 수반 나오면 불안전 찍고 투기와 초과 나오면 할당이지 못하게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밑에 정보 가치라는 계산 문제는 내가 나중에 해드리고 문제부터 가볼게요. 문제부터 가시면은 19번으로 갑니다. 19번으로 가시면은 119페이지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제가 아까 꿀팁을 줬죠. 강성은 초과연 나오면 됩니까? 자, 지금 여러분 4번에 강성이 있습니까? 초과연 획득할 수 있다가 맞습니까? 틀렸죠? 그럼 중간에 이거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초과연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강성은 공표된 정보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미공개된 정보가 미래의 정보거든요. 정상 이상의 초과를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5번의 강성을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완전과 가장 부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꿀팁 줄게. 강성은 무슨 이유 나오면 안 돼? 초과이 나오면 안 돼요. 맞나요? 그래서 다시 갈게. 122페이지 가시면 기출이 27번 가봐. 거기다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출. 그러면 27번에 4번 있어? 강성은 무슨 이유 나오면 안 돼? 이게 적중됐잖아. 나왔잖아, 이게. 찾았죠, 그죠? 강성은 무조건 초과연 나오면 안 돼버려요. 오케이? 그럼 빨리 4번을 끄집어냈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20번을 보시면은 20번. 자, 특정 지역에 상업적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계획과 이에 관련된 정보가 공표되면 그 지역의 토지가 급등했다는 것은 정보 가치가 바로 반영됐죠. 이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럼 2번이 정답이다. 그냥 답만 보시고 넘겨볼게요. 자, 21번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시기 때문에 별표는 치지 마시고, 투자자 갑은 특정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에 지난 5년간 거래량을 봤다는 건 과거를 본 거죠. 그래서 그러나 투자 성과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 분석해서 이전과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건 그냥 약성이에요. 약성이겠죠. 과거 정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동그라미 1번이고 22번은 별표 쳐놓으세요. 기출입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21번.
22번. 자, 22번은 쉽게 나왔던 게 1번이 정답이죠. 자, 공표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다 반영되는 시장은 강성이죠. 그런가요? 다른 거 볼게요. 2번, 정보가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가격 왜곡에 대한 거고, 지금 3번 있어요, 3번? 3번에다 별표 3개 치세요. 이게 더덜 시리즈 아세요? 내가 예전에 했었는데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그냥 양까지 떴어. 근데 얘는 양이 나왔어? 가격만 나왔어? 가격만 나왔어. 얘는 양을 안 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풀었는데, 감정평가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 개발로 인해서 공급이 증가했죠? 뭐 교수님 수용 끝난 거 아니야? 안 끝났어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양까지 가셔야 돼요. 양까지. 저번에 수용급에서는 감정평가 문제였거든요. 양까지 가셔서 공급이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양은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가격은 하락하죠. 근데 보세요. 비탄력적이라고 안 내고 뭐라고 냈어요?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건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봐봐. 서 있는 게 그냥요 가격이에요. 옆으로 퍼지는 게 양. 그럼 탄수화물 먹이면 어디로 퍼지죠? 그럼 양이 더 퍼지죠. 가격은 덜이겠죠. 키가 작아지니까. 맞습니까? 근데 비탄력적일수록 그냥입니까? 키가 커집니까? 그러면 옆으로 가는 양은 좀 덜이고 가격이 많이 퍼지겠죠. 비가 덜하는 거 아시죠?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이다, 더다? 더. 양은 덜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가격의 하락폭은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지죠. 커져요. 그죠? 근데 양의 증가폭은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작아지겠어요. 덜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거 저번에 풀었던 문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감정평가 시험 문제를 공인중개에서 뺏긴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잘라갖고 잠깐만 책 좀 잠깐 보시면 저번에 수요 공급 있었죠? 넘겨보세요. 어디냐면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데 제가 아까 잘라와서 이게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몇 페이지였냐면 역시 공부 열심히 하면 좀 다릅니다. 44번이요? 예. 역시 공부 잘하시면 달라요. 역시 엘리트이세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 거기에 44번에 4번 있어요? 얘기 좀 하세요. 내가 해커스에서 찍었는데 이게 3월 달에 나왔고 지금 이게 10월 달에 나왔던 공인중개사 문제예요. 찾았습니까? 그럼 어디까지만 끊어서 낸 거예요, 얘네들이요. 가격까지만 끊어서 낸 거야. 대답 좀 해줘. 그죠? 어떻게 거기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이야 그 44번은 양까지 다 나왔어. 근데 가격만 나왔단 말이야. 올해 궁금하죠? 올해 양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제가 어땠지? 아까 가격. 자, 어떻습니까? 탄력성에 대해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하락폭은 커지죠. 왜? 더니까. 그죠? 근데 양에 대한 증가폭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고 돼 있잖아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양이 오래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44번이 제가 강의했을 때 3월 달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였고 이게 지금 22번이 그해 10월 달에 공인중개사 문제였다는 거죠. 그냥야 때려 뺏겼어. 근데 그냥야 가격까지만 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공인중개사는 양을 안 떴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그 전에 출제원들이 안 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양까지 내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끊었어요? 가격까지 끊은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그냥야 가격은 더야. 그럼 하락폭이 작아진다, 커진다? 커진다는 거죠. 오케이? 그 44번하고 연결해 주세요. 근데 올해는 가격이다, 양도 나온다. 양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요. 공인중개사랑 감정평가를 강의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감정평가를 강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문제를 기억하거든요.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나온 문제도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아주 좋은 게. 원하시죠? 나중에 터트립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기대되거나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찾았습니까? 이걸 보면은 뺏긴단 말이에요. 3월 달에 아까 44번을 여기다 뺏긴 거죠. 그냥야 가격까지 뺏겼어. 양을 싹 뺏긴 거예요.
지금 내가 22번에 3번 하고 있는 거 보고 계셔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그 출제된 기간도 안단 말이에요. 그때 44번이 3월달이고 얘가 10월달인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근데 내가 해커스에서 찍은 거지. 이거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락폭은 커진다. 찾았죠? 근데 왜냐면 이게 안 봤다면 타 강사들은 더덜 시리즈만 계속했어요. 비탄력, 비가더, 비가더가 뭐야?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죠. 근데 그냥야 폭이 나왔어. 더는 그냥야 이 폭이 커져. 커지는 게 더라는 거죠. 오케이? 네, 됐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가역성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일반 재화에 비해서 의사결정의 분야에 또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죠.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맞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번이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3번은 정답은 4번이죠. 불안전이라도 할당이 될 수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럼 다른 것도 보자고요.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간의 대체성이 있고요. 중간성은 과거를 분석해도 초과는 얻을 수는 없죠. 기술적으로 하더라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중간성은 그냥야 기술도 할 수가 있죠. 과거니까. 강성은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도 초과는 얻을 수 없다? 맞죠? 이게 아까 또 새로 탄생했잖아. 강성은 무슨 이유로 나오면 안 돼. 초과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얻을 수 있다, 없다.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까? 지금 여기 기출이죠. 자, 가볼게. 강성율적 시장은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 초과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자, 27번에 4번을 보세요. 그 다음에 기출했는데 강성율적 시장에서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는 얻을 수 없다, 있다.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제원들은 있다, 없다를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자세히 보시라는 거죠. 2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5번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24번에 2번인데, 따라서 값싸게. 저 봐요. 값싸게. 그럼 값싸게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정보 비용을 얘보다 싸게 얻었습니까? 그러면 초과이 생겼죠. 그럼 할당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값싸게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값싸게 얻었다는 거는 자기가 비용을 깎았으니까 싸게 얻었으니까 초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값싸게 나왔다. 그럼 할당 효율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5번에 4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은 주식이나 일반 시장보다 더 불안전하고 비효율적이므로 할당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6번에 기출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기출입니다, 이거. 기출을 거의 다 뺏겨서 몰아쳤는데 3번이 기출이라고 적으십니다. 3번. 자, 3번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할당은요, 그냥요, 다 똑같이 먹는 거예요. 누구나 더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가소평가라는 게 있나요? 가소평가라는 건 그냥야 싸게 평가됐어. 그럼 어떤 놈이 그 부동산을 사갖고 더 초과를 혜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도 가소평가, 가대평가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왜곡성이 높아진다는 말은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왜곡성이 낮아지거나 아예 그 가소평가, 가대평가 없는 상태가 할당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27번은 그냥 답만 보고 4번이고 28번은 감정평가 시험 문제예요. 그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걸 가지고 또 10월 달에 냈다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28번에 5번 있나요? 찾았습니까? 나는 진짜 경험자예요. 내가 간평을 강의하기 때문에 그해 3월 달에 5번이 나왔거든요. 찾았나요? 그러니까 5번은 시장이 공표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떠한 정보도 가치에 반영된 시장은 중강성입니까? 강성입니까? 이거를 공인중개사가 또 뺏겼어요. 그 10월 달에 나왔던 게 아까 뭐 어디냐면 넘겨보세요. 자, 22번입니다. 22번. 22번 찾았어요? 자, 그게 아까 28번이 3월 달에 기출됐던 지문이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28번에 5번을 10월 달 공인중개사 교수가 22번에 1번에 그대로 넣은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가사 때려 베끼는 거야. 그러니까 간평에 나왔던 그 5번은 공인중개사 문제니까 이걸 갖다 쓴 거지. 그럼 중강성이 맞아? 강성이 맞아? 강성이 맞기 때문에 또 한 번 재생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2017년이 28회였거든요. 그게 28번이 3월달이고 22번이 10월달에 나왔던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해도 괜찮겠나요? 괜히 뭐 시간이 괜찮아요? 3월달, 10월달. 아시겠죠, 그죠? 난 재밌어. 애들이 때려 뺏기니까 되게 재밌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28번에 이제 5분만 갖다 뺏긴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읽어보면. 읽어볼까? 1번, 부동산 시장은 재화 서비스의 교환 메커니즘. 벌써부터 좀 틀리잖아. 우리가 읽었던 게 아니잖아. 뭐 공부 안 했으니 뭐 기출 그러니까 좀 약간 유식하게 보이고 약간 내용이 틀려, 그죠? 그러더니 유용이 부동산의 거래에 허용되며 무용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는 없다. 무용도 없어요. 무용도 있어요. 무용에 권리도 있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거 2번,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요공급자의 시장의 진입이 제약을 받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아까 완전 경쟁으로 분류해요? 불완전으로 분류해요? 그거 틀렸지. 이해 갔나? 그러면 이제 3번이 정답인데, 입지성이라는 자체가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활용과 가격 경쟁에 있어서 입지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하위시장의 형성과 관련이 돼서 지역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답이 된다는 거죠. 위치에 따라 분화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정부가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을 통제하는 것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품질이라고 돼 있죠. 품질. 그럼 건축 기준에 무슨 규제예요? 질적인 규제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건 뺏기지 않을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10월 달에 공인중개사 교수가 봤을 때는 몇 번이 갖다 썼어? 5번을 갖다 쓴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중강성이 맞아요? 강성이 맞아요? 강성이 맞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29번. 야매를 원하시죠? 자, 일단 야매를 먼저 가서 푸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야매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 정보 가치는 제 프린트 보시면은, 자, 프린트로 보세요. 가시면은, 자, 정보 가치가, 자,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을 빼요. 불확실해서 확실을 뺀다. 확실해서 불확실 뺀다.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현재 가치가 이제 30번에 공인중개사법에 나왔던 건데, 토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불확실인데, 자, 일단은 제가 오리지널로 한번 푸는데, 야매는 이제 이따가 하고, 그럼 야매부터 먼저 풀까요? 야매부터 갈까? 오리지널로 갈까? 야매부터 할게요. 야매부터 가고,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라고 동영상 들으신 분한테 얘기하고, 내용은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야매부터 가는 게, 여러분들 그냥 했는데 시험에 맞춰야 돼.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자, 거기 빠른 계산 방식이라는 게 있죠. 자, 합니다. 정보가치. 합니다. 자, 정보의 미래 가치예요? 정보의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면, 확실성 하에 정보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을 빼죠. 근데 요거는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이걸 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러지 말고 지금 제가 해놓은 빠른 계산 방식이라는 게 있죠. 자, 실현 가치는 될 가치고 미실현 가치는 안 될 거예요. 곱하기, 자, 미실현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안 될 확률입니까? 안 될 확률이에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할인을 하죠. 그래서 작년 처음으로 2년이 나왔거든요. 2년은 몇 승을 하셔야 돼요? 2승. 여기서 R은 요구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10%니까 0.1이니까 1.1을 두 번 곱하는 거죠. 그럼 1.1로 빼주시면 되거든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내가 정보를 얻으려면 그냥 차로 데리고 와야 돼. 차 안에서 땡기는 게 낫죠? 차 안에서 땡긴다. 어떤 것 같더니, 뭐 교수님, 그럼 빠른 계산해서 차 안에서 땡긴다 그러지 왜 이렇게 나왔을 때 차 안에서 땡긴다 하면 좀 무식해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빠른 계산 해놓은 거야. 맞아요? 그러면 자, 갈게. 내가 해줄게요. 지금 29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작년 문제입니다. 29에. 자, 얘네들이 어려운 게 금액도요, 6억 500만 원이라고 넣어놨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고쳐드릴게요. 6.05억으로 해놓으세요. 얼마다? 그러면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냐면 이제 공을 몇 개를 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개발되지 않으면 3억 250이라고 있죠? 자, 이거를 3.02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계산이 빨라졌잖아요. 그럼 6.05에서 3.02호를 빼보세요.
그럼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얼마가 나온다? 3.02억이 나와요. 그런가요? 제가 안 생길 확률을 곱하라고 했나요? 그럼 0.5에서 1.1로 땡기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3.02억을 0.5로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1.5125가 되죠. 그럼 이걸 1.21로 나누게 되면은 1.25억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냥입니까? 빠릅니까? 빠르다고 해. 작년에 적중됐어. 그래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빨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차 안에서 땡긴다. 차이는 무슨 가치에서 무슨 가치? 실현 가치에서 미실현된 가치. 맞아요? 그냥이야 6.05로 좀 바꿔. 6억 500이라는 것을 공을 잘못 쳐가지고 잘못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는 게 빠르다는 거고 3억 250을 또 공을 잘못 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이거 똑같이 나와요. 대충 해봐요. 이걸 곱하면 1.512억이 나오거든요. 몇 점 몇으로 나누면 돼? 1.1로. 그러면 1.25니까 어머! 5번이다! 이렇게 1억 2,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정상적으로 풀려면 그냥입니까?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을 뺍니까? 빼죠.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오리지널이 나요? 야매가 나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기출문제를 돌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불확실해서 확실을 빼요. 확실해서 불확실을 빼요. 확실해서 불확실 빼죠. 맞나요? 그럼 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의 현재 가치를 빼요. 그렇죠? 그럼 확실성이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아까 6억 500만 원이었습니까? 500만 원. 그런가요? 그걸 1.21로 나누면 요거는 5억이 돼요. 얼마가 된다? 5억. 자, 불확실성은 아직 확실합니까? 불확실성합니까? 그럼 50대 50을 해서 나중에 1.1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해설해 보시면 0.5에다가 곱하기 6억 500만 원을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안 생기면 아까 얼마였어요? 자, 3억 250이죠? 3억 250만 원 이렇게 한다면 이건들 여러분들이 계산하세요. 그럼 이게 3억 7,50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빼게 되면은 5억에서 3억 7,500은 1억 2,500인데 그냥입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려요. 따라해보세요. 따라하지 맙시다. 이건 강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빠른 계산법 있죠? 그걸로 빨리 푸시는 게 낫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따라해보세요. 차 안에서 땡기는 차이는 무슨 가치에서 무슨 가치? 실현 가치에서 미실현 가치. 차 안이 뭐예요? 안 생길 확률, 미련된 확률. 땡긴다는 건 1 플러스 R의 N승이죠.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2년이 나왔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는 개론이 어렵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11문제가량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면은 우리가 좋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자신 있어, 이제? 그거 나와야 돼, 이거. 이거는 내가 훈련했기 때문에 이거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나오게.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옛날에 15회 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당시 공인중개사법에 떴던 문제입니다. 그죠? 중개사법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 A가 2년 후에 주택용지로 지정한 것이 확실하면 토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4,840만원. 그렇지 않으면요? 2,420만원. 그런가요? 자, 그러면서 지정될 확률이 60%면 안 되게 40%죠. 그럼 토지 소유자들은 얼마에 매도하려고 하겠는가? 찾았습니까? 자, 매도도 되지만 매수자의 투자 금액도 돼요. 왜냐하면 자, 들어보세요. 이게 중개사법에 떴던 게 자, 매도자는 그냥요 비싸게 달라 그래요. 매수자는요 싸게 달라고 하죠. 그럼 중개업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이 중개사법에 나왔던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 인터넷에다가 15회 공인중개사를 치잖아요. 그러면 기사가 막 이 정도 떠요. 뉴스에 30분 나왔었어요. 그럼 그냥이야 제시험을 봤어. 제시험 봤거든. 나 제시험 본 거 처음이에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아줌마 부대들이 건교부 앞에서 막 이러니까 전경들이 뭐 하면서 제가 볼 때 중개사법에 학교론 문제가 웬 말이냐 나왔는데 그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넘기려면 그럽니까? 토지의 현재 가치를 알아야 됩니까? 현재 가치를 알아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지금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럼 우리가 이 토지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아까 이렇게 돼서 땡기면 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지정돼서 확실히 지정되면 4,8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4,840이죠, 그죠? 그게 60%니까 0.6이죠? 4,840만 원.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40%죠? 그럼 금액이 얼마예요? 2,420만 원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를 계산하시면 아마 2,904가 나오고 D가 968이 나와요. 그러면 아마 하시게 되면 3,872가 나왔죠. 그럼 3,872만 원을 그냥이야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 자, 그럼 1 플러스 R에서 우리가 R이 지금 할인율이 몇 퍼센트예요? 10%, 0.1에다가 1년이죠. 2년인가요? 그럼 2년이면 1.1로 땡기면 되죠. 그러면 3,2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3,200만 원이 그냥입니까? 매도하는 가격입니까? 매도하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현재 가치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건 개론에 나왔다, 아직은 안 나왔다? 안 나왔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것만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29번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상부동산에 대한 현재 가치로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중개사법에 나왔던 게 매도자는 그냥입니까? 비싸게 달라고 합니까? 매수자는요? 그럼 중개사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게 그냥이야 2년 후야.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하니까 가중평균에서 땡겨갖고 이걸 제시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중개사가 3,200만 원에 제시했어. 그럼 그냥이야 매도할 수 있어. 매수하는 가격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3,200만 원이다. 되셨어요?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지대론인데 31번은 제가 지금 요약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31번에 기출이라고 한번 적어놔보세요. 자, 이게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은 끊겼어요. 지대와 지가라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할인율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용어 정리가 토지의 가격은 지가. 지가는 그냥이요 토지의 가격이에요. 그럼 남을 빌려줄 수 있죠. 그럼 을돌이한테 빌려줘서 얘한테 지대가 토지의 임대료를 얘기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가라는 거 거기다 적으세요. 식을. 지가라는 것은 나중에 기본서에 나오는데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해요.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자율로 할인합니다. 할인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투자 파트에서 투자 가치는 예상 순수익에 대한 임대료에서 순수익에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아시나요? 요구 수익률이 그냥 있어요? 할인율이었어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라면 여러분들 만약에 위험해요. 그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진다는 거죠. 그 원리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 식을 적어 놓으셨나요? 그래서 이자율이 할인율이고 할인율이 커지면 지가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 매기간 발생하는 지대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는 이 식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볼게요. 저 보세요. 명동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임대료도요. 비싸죠. 그럼 지가가 높으면 지대도 높아요. 반비례다, 비례다? 비례고요. 제가 이 이자율은 그냥입니까? 할인율입니까? 그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원리를 가져야 이 문제가 풀려요. 아시겠습니까?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대가 상승하면 지가도 그냥이요. 토지 가격도 높아지겠어요. 높아지죠. 그런가요? 그럼 낮아진다, 높아진다. 자, 토지에 대한 위험이 프레임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수요를 하겠어요? 토지 수요를 줄이겠어요? 가격은 낮아지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까 위험할수록 할인율을 높이죠. 그럼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토지 가격은 낮아진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지금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라는 게 할인율이 금리죠. 그 금리를 크게 하게 되면 토지 가격은 낮아진다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3번이죠.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사업 예정지의 주변 지역의 토지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토지의 가격은 높아진다고 하셔야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인플레라는 거 아시죠? 자, 인플레랑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갈게요. 인플레가 발생해요. 그럼 그냥이야 물가가 상승해요.
상승하죠. 자, 물가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그래요? 실물 자산 가지려고 그래요? 부동산이 인기가 많죠. 그러면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들이대니까 실물 자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토지 가격은 낮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져요. 화폐 가치가 낮아지고 실물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니까. 아시겠죠? 근데 옛날에 출제가 됐는데 좀 끊겼어요. 그냥 그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일로 와보세요. 명동의 땅값이 높으면 지대가 높죠. 그럼 얘와 얘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고. 이자율은 따라서 할인율의 뜻이에요. 할인율이 높아지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31번은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는 건 그렇지만 제 프린트로 가시면 다음 시간에 예고편인데 테마 4로 갈게요. 테마 4로 가시면은 지대론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어떤 분이 치는 시간에 하셔서 이게 보면은 넘겨보세요.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죠? 어디냐면 이 리카도서부터 이 알론소랑 또 노가면 또 마르크스랑 또 뭐 파레토 있고 많거든요. 그러는 거야. 교수님 왜요? 그때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 얘기해보세요. 했더니 얘보다 차 안에서 땡기는 게 더 낫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뭐냐면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들 다 하나씩 하나씩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걸 암기를 그냥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비옥도 나오면 그냥이야 리카도 찍어. 왜? 도 들어가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암기 기법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거 좀 쉬었다가 갈게요.